마침내 펩 과르디올라와 클롭의 시대가 저무는 것일까요?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부임 직후 자신이 펩과 클롭이 리그를 지배하는 맨시티와 리버풀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테나흐는 그 뒤로 성적이 수직나락하며 맨유를 말아먹고 경질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발언은 모든 팬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지만, 재미있게도 궁지에 몰린 테나흐가 FA컵 8강에서 사임이 확정된 클롭을 잡아내며 그의 마지막에 재를 뿌렸고, 이번 마지막 맨시티와의 결승전에서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적으로 맨시티를 잡아내고 우승을 거머쥐자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다음 시즌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중이죠. 비록 FA컵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맨시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프리미어 리그 트로피와 클럽 월드컵, 슈퍼컵 트로피와 함께 우승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맨시티 팬들이 승리를 자축하던 와중 벼랑간 불행한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맨시티의 전담 기자 잭 고어는 2025년 여름이 펩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티 팬들은 물론이고 다른 축구 팬들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잭 고어는 맨시티 일타 기자로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글을 쓰지 않는 상황이기에 맨시티 팬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의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그렇기에 맨시티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을 환상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스쿼드 개편을 끝마치겠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과르디올라는 이미 한 차례 계약 종료 5개월 앞두고 깜짝 재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 아직도 과르디올라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맨시티 보드진들 입장에서도 과르디올라를 만족시켜 팀에 남게 하기 위해 유럽 최상위급의 스쿼드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맨시티의 전담 기자 잭 고어는 현재 맨시티의 최우선 영입 타겟 2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뉴캐슬의 미드필더 김아랑이 쓰고, 두 번째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인데요. 현재 맨시티는 로드리의 파트너가 최대 급선무이기 때문에 중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김아랑과, 두 번째로 시급한 포지션인 윙포워드로는 바로 손흥민을 선택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 리그를 지배했던 맨시티의 화려한 스쿼드는 점차 노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 보아도 리그에서 더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한 것은 아스날이었고, 37라운드 토트넘전에서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기만 했다면 우승 트로피는 아스날의 손안에 있었을지도 몰랐죠. 케빈 데 브라이너는 슬슬 몸관리를 해줘야 할 나이에 진입했고, 카일 워커와 베르나르도 실바, 존 스톤스 같은 선수들은 점차 전성기 시절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최고의 스쿼드라는 것은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적절한 젊은 층의 유망주들과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맨시티는 케빈 데 브라이너는 여전히 클럽에서 핵심 역할을 기대하는 중이지만, 실바와 워커, 스톤스는 이번 시즌 방출 명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만약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에 만족하여 추가 재계약을 맺는다 한들 그것이 장기 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아마 1년 혹은 2년을 추가해서 2026년 혹은 2027년까지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맨시티 보드진들과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에서의 마지막을 환상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현재 최고 전성기에 돌입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라스트 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토트넘과 아스날은 2000년생 이후 출생 선수들을 영입 명단에 올리고 있지만, 맨시티가 노리는 김아랑이 쓰는 97년생, 한국 나이 28살로 전성기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죠. 손흥민 선수도 여전히 현재의 기량을 앞으로 3년은 유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보다 4살이 더 많은 레반도프스키가 아직도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시즌 25골 9어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자기 관리 여하에 따라 전성기는 더욱 길어질 수 있는 법이죠. 맨시티 기자 잭 고어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본인 커리어 최후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와 미넨, 맨시티를 거치며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탄생시켰죠.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선수들 이니에스타, 사비는 물론이고 리오넬 메시는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미넨에서도 필립 람과 레반도프스키를 역대급 선수로 성장시켰고, 맨시티에 와서는 케빈 데 브라이너와 홀란드를 키워냈죠. 재능을 가진 원석들은 과르디올라의 손을 거친 뒤 더 완벽한 작품으로 거듭났고, 현재 맨시티와 과르디올라는 손흥민과 김아랑을 데려와 그들과 함께 두 번째 트래블을 노리겠다는 의사입니다. 맨시티가 손흥민을 노리고 나선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영국 현지의 수많은 일타 기자들로 통해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수차례 토트넘에게 문의해왔음은 인증된 사실인데요. 맨시티의 보드진들 또한 반다이크와 손흥민을 노렸었는데 요구 이적료가 너무 비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의 다큐멘터리 밝히기도 했었고, 그들의 제안은 매번 레비 회장의 철통 방어에 가로막혀 무산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요. 그동안은 토트넘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손흥민을 쥐고 흔들고 있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큼은 손흥민이 절대 갑의 위치에서 레비 회장을 물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의 계약이 이미 1년밖에 남아버리지 밖에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선수를 붙잡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한 시즌 더 손흥민을 안고 가며 1년 후 이적료 한 푼도 못 받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팬들은 몰라도 클럽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1억 파운드에 가까운 선수를 무료로 내준다는 것은 클럽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아주 비이성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비 회장과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손흥민을 배신하고 또 뒤통수를 쳐온 그들이 이제 와서 또 다시 헌신과 희생을 들먹이며 손흥민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데다 이미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지 오래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 중간중간 손흥민 선수는 마치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암시를 팬들에게 던져주고는 했습니다. 지난 리버풀전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염원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뉴캐슬전 대참사에서 60분 만에 벤치로 물러난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한테 받기만 했지 베풀어준 적은 없었죠. 레비 회장은 트로피를 안겨주겠다며 그동안 손흥민을 꼬드겨 재계약을 맺어왔으나 그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스쿼드에 대한 투자도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 콘테 시절 탈장 부상을 안고 있던 손흥민을 1년 내내 경기에 출전시킨 것은 선수의 몸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구단의 저질스러운 행동이었고 이번 시즌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3일 뒤 호주에서의 친선 경기를 잡아 손흥민 선수는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경기를 뛰며 기진맥진해진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토트넘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던 그때의 그 토트넘이 아닐 겁니다. 영광스러운 시절을 함께했던 선수와 감독은 모두 떠났고 이제는 선수단의 정신력도 위닝 멘탈리티도 형편없는 데다 옆에는 경기장에서 탐욕만 부리는 선수들이 더욱 부쩍 늘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중압감만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오퍼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바로 토트넘과 맨시티의 이적료 협상인데요.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은 지난 시즌의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1억 파운드의 가치가 붙여져 있었으나 이제 자유계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몸값은 반토막이 나기 마련이죠. 맨시티는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사이에 영입을 희망하고 있고 맨시티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나이와 계약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금액 또한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중인데요. 아마 레비 회장은 여기서 또 재벌을 못 버리고 끝까지 이적료를 더 받으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넨과의 케인 이적권에서 같은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하며 미넨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말았죠. 토트넘도 이적 시장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적료 지불이 늦춰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맨시티 측은 이적 제안을 먼저 던져놓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토트넘이 재정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는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다른 대륙 선수들과 달리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맨시티 사무실에서 손흥민 에이전트의 모습이 발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